네. 여기 하시고, 좋은 소식 하시면 돼요. 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차 인재영입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입인재들의 클린 서약서 서명식을 있겠습니다. 먼저 영입 대상되신 분의 앞에 클린 서약서에 서명을 좀 해주시죠. 아시다시피 저희 바른미래당에서는 영입인재에 대해서 클린 서약서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서약서입니다. 서약서를 들어주시죠. 서약서를 펼쳐서 정면에 앞으로 가운데 있는 우리 변호사님하고 안철수 위원장님 같이 좀 들어주시죠. 예, 여기는. 예. 키를 조금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음은 내려놓으시고요. 다음은 유능한 지방정부 만들기 기명식 행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입당원서를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요. 그거보다는 유능한 지방정부 건설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로 작은 벽돌 이미지에 이름을 기명하는 입당원서를 대신하는 그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대상 되시는 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안철수 이런 빈칸에다가 쓰세요. 예. 안철수 의원님들도 이름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됐어. 이쪽이 비었네. 근데 지금 설명하는 이 폼보드는 유능한 지방정부 건설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로 작은 벽돌 이미지로 그 이름을 기명하는 그럼 여기 두 분 의원님도. 저희가 예. 입당원서에 서명을 하는 것을 작은 지방정부에 유능한 지방정부에 기여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는 걸로 저희가 바꿔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를 조금 더 내려주시죠. 네. 똑바로는 예. 높이 예, 여기 올릴까요? 그럼? 예. 저희는 바꾸실까요? 옆에 같이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예. 네. 다 되셨습니까? 네. 다음은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님께서 인재영입 대상자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바른미래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간담회를 한 이후에 오늘 3차 인재영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당에 입당하는 분들은 넘치는 자질을 가지시고도 중앙정치가 아니라 지방정부, 지방의회에 봉사하시고자
결심하신 분들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전문 영역을 쌓으신 분으로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으로도 자격이 충분한 분인데도 자신이 오래 거주해온 지역의 구의원에 도전해서 우리 삶에 밀접한 구의회를 바꿔놓겠다는 분도 계시고, 성폭력 피해자 인권을 위해 헌신해온 변호사로서 서울시 의회에 진출해 더 힘차게 일하고자 나선 분도 계십니다. 모두들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문제 해결의 정치에, 유능한 정치에 공감하신 분들입니다. 한 분씩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청소년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힘써오신 정수경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수경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경 변호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정치는 지역 구도와 합리적인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같은 고향이라는 이유로 정당을 지지하는 구도였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형상이 바뀌지 않아 왔던 것에 답답함을 느끼다가 최근에 바른미래당이 창당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반가워하였고 매우 많이 기대를 걸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정당에 대해서 헌신하고 또 새로운 정치적인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이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이 조금이라도 바뀌는 데 미력 하나만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글로벌 기업인 삼양홀딩스 임원을 지내시고 오랫동안 거주해온 성북구 구의원에 도전하기 위해 우리 당에 입당하신 서진웅님은 제게 잔잔한 감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진웅입니다. 민생을 외면한 구태정치가 연출하는 그 작금의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하고 통합과 개혁의 정치를 이어나갈 정당이 과연 어느 당인지 깊이 저는 최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극단을 배제하고 중도 실용 노선을 추구하는 바른미래당, 정의로운 나라,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바른미래당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제가 오늘 자랑스럽게도 바른미래당에 입당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사전 차담 때 했던 말씀 좀 들려주시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구의원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사는 곳에 구의회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의회가 운영되는 면을 실제로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과연 구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봤죠.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또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조사하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야,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지금 알고 있겠느냐. 내가 가서 잘못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또 제가 몸소 발로 뛰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우리 구의회가 한 단계 높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고 생활 밀착형 정치가 가능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바른미래당에 입당을 해서 이런 바른 정치, 지방정부가 올바르게 서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고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목표로 사단법인 청년 365를 운영해온 37살의 조용술 대표님 입당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용술입니다. 저는 지난 10수년간 청년운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애인 만들고 결혼하고 싶어요라는 세상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청년들에게 실제로 묻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을 들러리로 세웠고 출산율과 실업률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운 정권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하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통계만 내세우고 있고 진심으로 와닿지도 않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을 다니면 돈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진정 청년들에게 물어본 문제인 건지 잘 궁금합니다. 탁상 공론만 한다고 청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치는 소수에 의해서 좌지우지됐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노조를 위한다고 청년들 같은 그러한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는 소수의 기득권 노조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고 다수의 시민들과 일반적인 청년 노동자들은 누가 대변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힘없는 청년의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정치가 정말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특히 중요한 역사적 책무를 지니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안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바른미래당이 좋은 뒤통수를 세워줄 것이라고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로 지금까지 골목 살리기 운동 하셨던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마포라는 지역에서 골목 운동, 마을 만들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운동을 하면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영국, 미국 뭐 이런 국가들에서 그러한 기법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마을 운동에 적용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하나하나가 힘을 합친다면 그것이 하나의 국가 모델 케이스가 되고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히려 우리한테 우리가 벤치마킹했던 그 나라에서 한국으로 와서 그걸 배워갖고 가는 그러한 기적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방선거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포에서 자기 집 앞에 골목부터 갖고 나가는 운동을 10년 이상, 15년 정도를 하면서 그 성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똑같이 그렇게 바꿔 나가고 외국에서도 벤치마킹 하고 있는 그런 정말 주위부터 바꿔 나가는 그런 청년 중에 한 분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런데 촬영 일정 때문에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는데요. 간략히 소개드리면 한국방송제작단 사장 지내시고 현재 한국IT융합기술협회 부회장님이신데요. 용성욱 부회장님이 바른미래와 함께 지방자치에 도전하시겠다고 합니다. 아직 시의원 또는 구의원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의원도 도전하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아마 들으셨겠습니다만 지금 소개해드린 분들 공통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훌륭한 스펙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이미 능력을 결과로서 입증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지금까지 살아온 스토리가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고위공직이나 중앙정치에 도전해도 손색이 없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바른미래당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부터 변화를 만들겠다고 나서신 분들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의 도전이 성공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변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분들의 꿈이 펼쳐지는 날 7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정부는 이제서야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인재영입위원장 역할을 시작하면서 드린 약속,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를 찾겠다는 그 약속에 걸맞는 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저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바르지 않은 많은 행적을 화려한 이력서 뒤에 감추고 있는 그런 분들의 영입에 몰두하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바르게 살아왔고 미래를 향해 가는 우리 삶 속의 인재를 찾아서
국민들께 계속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난 지 꼭 8년입니다. 북한의 공격으로 우리 젊은이들 46명이 산화한 기억이 생생한 가운데 더 큰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미 간에도 정상회담이 거론되고 있고 세계적인 무역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기에 우리는 정부 여당에 정신 똑바로 차릴 것을 엄중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힘을 합쳐 이제 꼭 80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정부 여당의 강력한 경고의 종소리를 울리고 새로운 대한정치 세력의 등장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언론 여러분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면 이상으로 제3차 인재영입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